안녕하세요. 스포츠24의 조윤경입니다. 올 시즌 K리그에 새로운 흥행 카드가 등장했죠. 바로 성남FC와 수원FC의 이른바 깃발 더비인데요. 첫 맞대결에서는 승부를 가리지 못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 경기 빅매치 하이라이트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 성남FC와 수원FC의 깃발 더비가 막을 울렸습니다. 후반 18분 수원FC 정민우가 수비사를 뚫고 가다가 발에 걸려 넘어집니다. 얼굴에 땀이 송글송글 맺힌 권용현. 페널티킥 성공합니다. 골치팀의 반란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권용현이 골키퍼와 1대1로 맞섭니다. 공을 뒤로 빼주고 임창균 슛! 권용현의 1보 전진을 위한 2보 후퇴. 그리고 임창균의 확실한 마무리입니다. 자존심을 구긴 성남, 후반 35분 한 골을 만회합니다. 이태희의 크로스를 황진성이 득점으로 연결했습니다. 하지만 갈 길 바쁜 성남, 수비벽을 단단하게 쌓은 수원FC를 넘지 못합니다. 결국 두 번째 깃발 더비의 승자는 수원FC에게 돌아가고 성남 홈구장에 수원FC의 깃발이 휘날리게 됐습니다. 승부 예측 위클리픽 순서입니다. 리우올림픽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YTN 스포츠부의 이경재 기자와 함께 미리 만나는 리우올림픽으로 꾸며볼까 하는데요. 이경재 기자, 오늘 아주 특별한 옷을 입으셨네요. 네, 이게 우리나라 그 선수 단복인데요. 굉장히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입으니까 좀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선수가 입어야 어울리는 굉장히 좋은 단복 같습니다. 네, 가장 궁금한 건 역시 메달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메달을 기대해 볼 만한 효자 종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의 효자 종목은 뭐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크게 이제 두 부류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투기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죠. 태권도에서 이대훈 선수와 김태훈 선수에게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고요. 유도도 이번 대표팀이 굉장히 강합니다. 기대가 큰 종목인데 제1교포 3세 안창림 선수를 비롯해서 김원진과 안바울, 곽동환 등이 무더기로 금메달을 노리고 있습니다. 레슬링도 김현우 선수가 2회 연속 정상에 도전하고요. 유한수 선수도 세계선수권 금메달리스트라서 충분히 금메달을 노려볼 만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선수들의 집중력 정말 대단한데요. 양궁과 사격에 거는 기대도 상당히 크지요? 네, 뭐 또 다른 효자 종목은 바로 활, 총, 검 3종 세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양궁은 남녀 개인과 단체 모두 금 관용을 조준하고 있고요. 특히 간판 스타 진동호가 10m 공기 권총과 50m 권총에서 두 개의 금 총상을 올릴지가 굉장히 큰 관심입니다. 50m 권총에서 올림픽 사격에 50m 권총에서 만약에 금메달을 딴다면 전무후무한 3회 연속 금메달을 획득하게 되는 셈입니다. 네. 또 하나가 바로 검 펜싱입니다. 남자 사부리의 김정환과 구본길 선수가 유력한 메달 후보로 꼽히고 있고요. 여자 사부리의 미녀 검객이죠. 김지현 선수도 2회 연속 정상 도전을 향해서 칼끝을 매섭게 다듬었습니다. 이 밖에도 배드민턴 남자 복식 세계 랭킹 1위죠. 이용대와 유현성 선수가 또 금메달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또한 축구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신태용 대표팀 감독에게 직접 각오도 들어봤는데 이경재 기자는 이번 대표팀의 성적 어느 정도로 좀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조별 예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피지, 독일 그리고 멕시코와 같은 조인데 조 2위를 차지해야 8강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최약체인 피지에겐 세 팀이 모두 이긴다고 봤을 때 우리가 독일과 멕시코 가운데 한 팀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승부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독일은 분데스리가 주전들이 주축을 이루는 유럽의 강팀이고요. 멕시코는 지난 올림픽 우승팀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표팀도 권창훈과 황희찬, 문창진 등에다가 와일드카드죠. 석현준과 손흥민, 장현수가 합류했기 때문에 전력에서 크게 뒤지지 않는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고요. 또 젊은 선수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선수들은 메달을 따면 군 면제라는 굉장히 좋은 또 당근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신태용 감독의 뛰어난 전략 전술에다가 선수들이 똘똘 뭉친다면 지난 런던 대회 동메달의 기적을 다시 또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축구 대표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최종 성적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일단 우리 선수단은 10-10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금메달 10개에 종합순위 10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는 충분히 그 이상의 성적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금메달 혹여 메달이 아닐지라도
최선을 다한 선수들이 정말 자신들이 흘린 땀과 노력을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장이 되기를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선수들의 선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구촌 스포츠 축제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어떤 명승부가 탄생할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까지 이경재 기자였습니다. 네. 그럼 위클리픽 본격적으로 승부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4연승의 전북은 22경기 무패 행진 중이다. 부진했던 김신욱도 2호 골을 신고하며 힘을 실어줬다. 광주는 득점 단독 선두에 오른 정조국이 버티고 있지만 전북을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과 포항의 경기입니다. 원정에서 공수가 무너진 포항은 원정 2연패 중이다. 서울은 황선홍 감독 부임 이후 승점 4점밖에 추가하지 못했지만 최근 공격력이 살아난 대안과 박주영이 발끝을 기대해본다며 서울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다른 경기 한 줄 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울산과 전남의 경기는 홈 경기 상대 전적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홈팀의 승리를 예상했고요. 챌린지 강원과 서울 이랜드의 경기는 홈팀의 낙승을 전망했습니다. J리그의 쇼난과 가와사키의 경기는 우승을 향해 순항 중인 원정팀의 승리를, 요코하마 마리노스와 나고야의 경기는 후반기 대반전을 노리는 홈팀의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그럼 위클리픽 지난주 예측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6경기를 전망해드렸는데요. 2경기 예상이 맞았습니다. 포항이 인천을 꺾고 연패를 끊었고 전북은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주 경기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거침없는 플레이와 카리스마로 농구 전성기를 이끌었던 허재 감독이 1년여 만에 코트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두 아들과 함께 뛰게 됐는데요. 농구 대통령의 귀환을 현장 인터뷰에서 만나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랜만에 대표팀 다시 맞추셨잖아요. 팀 분위기는 좀 어떤지 그런 거. 국가를 대표로 하는 선수들인데 그거를 정신 안 차리고 하면 되겠냐라는 뭐 얘기를 했지만 국가대표에 나와서 우승을 하고 성적이 나고 기량이 발전됐을 때 그만큼 농구의 인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프로보다도 위에 올라 있는 팀인데 선수들이 약간 착각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준 거고 냉혹한 승부의 세계 아니에요. 꼭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또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초심을 잊지 않고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한번 하면서 국가대표가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처음 감독하셨을 때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감독 중국에 있을 때 예. 나도 농구인 출신이고 우리나라의 농구인 중에 한 명인데 질문도 当时在 이상. 演奏中国国歌的时候，请问韩国队的队员到底在做什么？问给主教练。 뭔 소리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그래. 짜증나겠어. He said no comment. All right, we will not take any more questions. Thank you. 뭐 질문도 이상하게 하고 그다음에 한국 농구를 너무나 우습게 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해버렸는데 하면 안 되죠 그거. 그거랑 하나 더 있잖아요. 불락 사건도 지금. 그냥 그건 유머지 뭐 거기에 뭐 그건 아니고. 이게 불락이야! 석점 상황에서의 이게 불락이라고! 터치에 대해서 허재에게 불락이라는 새로운 별명을 붙여준 블록 항의. 2년 뒤 아들 허웅이 제대로 된 블록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그래도 여태까지 뭐 스타라는 소리를 듣고 자기도 운동을 하면서 못했을 때 그 오는 질책이라든지 그 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힘들었는데 그걸 잘 극복한 것 같아요. 그 뭐 웅이훈이만 뭐 배려해주고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 웅이훈이가 더 잘해서 기량이 발전돼서 돌아갔을 때 거기에서 잘했을 때가 제일 뿌듯할 것 같아요. 불편한 것도 있는데 좋은 것도 있고 아버지한테 농구 배운다는 것 자체가 좋잖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버지한테 영상 편지로 생각하고. 저 형은 뭐라 했어요 이거? 저 형은 뭐라 했어요? 요즘 저희 형들이 좀 운동이 좀 많이 힘든 것 같아가지고 원래 KCC 감독이실 때는 운동 별로 안 시켰다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운동 힘든 거 형들이 운동 좀 약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독님. 충희 형한테는 슛을 이기고 싶었고
근데 뭐 이기지는 못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많이 늘은 것 같고요. 라이벌이라고 생각한 부분은 뭐 어느 팀의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매 경기에 나를 누가 디펜스하냐에 따라서 그 선수가 라이벌이라 생각을 하고 선배님한테 옛날에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선수 같았으면 안 떴을 거예요. 요즘 선수 같았으면 또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그게 벌써 한 이제 뭐 18년이 지나간 세월이기 때문에 요즘 선수 같으면 안 떴을 텐데 좋게 얘기하면 근성이 있는 거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 좀 무식하기도 한 거고 그렇게 다쳤는데 뭐 이렇게 뛰는 거 보면 그때 잠시 잊었던 것 같아요. 사실 아팠던 부분이. 왜냐하면 너무 열정적으로 팬들이나 뭐 이렇게 응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 한 40분 시합 뛰는 시간만큼은 그거를 잊고 뛴 것 같아요. 뭐 때로는 철도 없었고 때로는 뭐 맞성도 많이 폈지만 코트 안에서 했을 때 그 열정과 근성은 참 좋았던 것 같고 농구 팬들을 위해서 많이 화려한 플레이를 많이 보여준 것 같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정말 좀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다시 포켓에 복귀한 만큼 또 1년을 쉰 만큼 더 열심히 해서 국가대표가 더 성적이 나고 농구 인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올여름, 가까운 강에서 더위도 쫓고 몸도 가꿀 수 있는 이색 스포츠가 인기인데요. 모이자리그에서 신종 레포츠 스탠드업 패드를 소개합니다. 함께 보시죠. 잔잔한 물결을 평화롭게 걷는 사람들. 스포츠라기보단 한 폭의 수채화 같습니다. 신선 노름 같은 이 신종 레포츠는 서서 타는 보드, 스탠드업 패들입니다. 30분이면 누구나 배울 수 있고 새벽부터 밤까지 파도가 없는 강에서도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유유자적 혼자 여유를 만끽해도 되고 속도감을 느끼며 경쟁할 수도 있습니다. 덥고 땀이 나면 물에 빠지면 그만입니다. 그냥 기본적인 기술만 알면은 나중에 물에 나가서는 되게 쉬워요. 그냥 열심히 노저으면 돼요. 시원하기도 하고 이제 운동도 많이 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하철 지나가는 모습도 볼 수 있고 아침에 조깅하는 모습도 사람들 조깅하는 모습도 보고 자연도 즐기면서 운동을 하니까 솔직히 실내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하는 것보다 더 이제 좋은 것 같아요. 단순해 보이지만 중심을 잡기 위해선 온몸의 근육을 다 써야 합니다. 바람과도 파도와도 싸워야 합니다. 잔잔한 물의 흐름에 몸을 맡기면 어느새 탄탄한 몸매도 갖게 됩니다. 전신의 근육을 골고루 쓰되 상당히 밸런스를 맞춰주는 운동인 거죠. 한강에 떠서 여기 한강 좌우로 있는 이런 건물들을 보면서 가다 보면 상당히 이렇게 환경 친화적이고 릴렉스 할 수 있는. 온몸으로 한강을 즐기는 데 들어가는 돈은 대략 3만 원. 푹푹 찌는 올여름, 더위도 이기고 몸도 건강해지는 새로운 스포츠, 스탠드업 패들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YTN 조은지입니다. 스포츠24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욱 풍성한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